오늘은 제가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그 직원한테 월급을 주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여 주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원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법들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급여를 정확하게 책정하고 지급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급여를 잘 지급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엑셀로 만든 월급 계산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그 월급 계산기만 잘 사용을 하면 급여가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급여를 줄 때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되는지도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그 원리를 한 번쯤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은 가볍게 좀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휴수당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요, 최저임금. 요건 요즘에 정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일단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대신에 제가 관련해서 영상 두 개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요 아래 링크 남겨놓을게요. 아무튼 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라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직원을 쓰려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올해 2017년에 최저시급은 7,530원이고 내년 2018년에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직원이 일한 시간에다가 요 최저시급을 곱하면 그게 바로 내가 직원한테 지급해야 될 최소한의 급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계산할 때는 이 주휴수당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이놈의 주휴수당만 아니면 그냥 시급 곱하기 근무한 시간으로 그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이 주휴수당 때문에 그 급여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면 이 주휴수당의 계산이 진짜로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게 막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닌데, 근무 조건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서 이것 때문에 급여 계산이 되게 번거로워요. 일단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건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으면 하루에 유급휴가를 줘라 라는 게 주휴수당이고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휴수당도 더 많아지는데, 이게 끝도 없이 계속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40시간까지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근무 시간을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이제 계산 방법을 구분을 하는데, 일주일간의 근무 시간이 40시간이 안 될 때는 일주일 동안의 총 근로 시간을 40으로 나눠서 거기에 8을 곱하고 거기에 약정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근무 시간이 40시간 이상일 때는 이 공식에 그냥 4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8 곱하기 약정 시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휴수당은 5일 동안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루치 급여를 계산해서 주는 건데, 최대 8시간치까지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계산 방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렇게 근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조금 좀 번거로워져요. 아무튼 그래서 급여를 계산할 때는 이 주휴수당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을 하면 그냥 근무한 시간 곱하기 약정한 시급, 그리고 거기에 주휴수당이 해당이 되면 그 주휴수당을 더해서 지급을 하면 돼요. 근데 급여를 월급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계산 방법을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월급 계산 방법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매월 날짜 수도 달라지고 요일도 달라지니까 뭐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쉬는 경우에는 쉬는 날에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월급은 매월 똑같이 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방법은 일단 주급을 구합니다. 주급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일주일 동안에 근무한 시간 곱하기 약정한 시급,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휴수당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급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한 달이 몇 주인지만 곱하면 그게 월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을 몇 주로 할까요? 4주? 보통 4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4주면은 뭐 4, 7, 28 하면 28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주는 정확한 게 아니고요. 좀 모자란 거죠. 이게 정확하게는 4.3주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65일을 12로 나눠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1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7로 나눕니다. 그 일주일이 7일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결국은 다 약분이 돼서 그 한 달이 몇 주인지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은 정확하게 365 나누기 12 나누기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충 4.3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월급을 계산할 때는 아까 계산한 그 주급 곱하기 요거 365 나누기 12 나누기 7 요거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저시급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최저 월급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이니까 여기에다가 40시간을 곱하면 30만 1,200원이 되고요. 주휴수당은 7,530원 곱하기 8을 하면 6만 240원이 되고, 그래서 주급은 36만 1,440원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365 나누기 12 나누기 7을 곱하면 157만 543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018년 현재의 최저시급 7,530원에 대한 최저 월급이에요. 그래서 최저 월급을 우리가 이제 157만 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얘기한 김에 그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하는 그 사람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원래 40시간에다가 365 나누기 12 나누기 7을 곱하면 173.8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원래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하는 건데, 여기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포함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월 소정 근로시간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 40시간에다가 그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 8시간을 더해요. 그러면 일주일간 근무 시간이 48시간이 되겠죠. 바로 이 48시간에다가 365 나누기 12 나누기 7을 곱하면 208.57시간이 나옵니다. 요걸 이제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이 주휴수당이라는 게 정말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월급 계산을 쓸데없이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법이라는 게 좀 단순하게 만들어놔야 잘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업자를 거의 못 봤을 정도로 이게 괜히 너무 복잡하게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솔직히 입장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는 사람한테 하루에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라는 거는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안 챙겨줬을 때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로자가 언제든지 나 주휴수당 못 받았어요 라고 이제 신고만 하면 지금까지 안 챙겨준 거를 다 계산해서 줘야 되거든요. 요즘에 무슨 테레비 광고에서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된다, 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업자는 나쁜 사업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 주휴수당이 이제 뭐 근로자들,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되게 잘 알려져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 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분쟁이 최근에만 해도 몇 번이나 일어났으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이게 엄청날 것 같아요. 이게 사업자가 뭐 일부러 안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잘 몰라서 이 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몰라가지고 못 주는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분쟁의 소지만 되게 많은 이런 복잡한 법을 꼭 유지해야만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법적으로 다 쉬게 해놓고 최저시급만 그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인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올해 진짜 최저시급은 9,360원, 9,036원이고요. 그리고 내년 최저시급은 8,350원인데 주휴수당까지 고려를 하면 1,02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저시급을 딱 올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법정 최저시급을 7,530원, 8,350원이라고만 해놓고 뭐 주휴수당을 반드시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는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을 따라서 만든 법이라는데 일본은 이미 주휴수당을 없앤 지 오래됐고요. 그러면 일본의 최저시급이 8,000원 정도라니까 거기에 비교를 하면 우리의 최저시급은 이미 훨씬 더 높은 거고 그리고 이 주휴수당까지 고려를 하면 2019년에 최저시급은 실제로 10,000원이 넘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얼마 전에 그 JTBC 팩트체크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평소에 이제 JTBC 되게 좋아했는데 이 방송에서는 JTBC답지 않게 논리도 너무 약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뭐 억지스럽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일단 무슨 주휴수당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니다 대만하고 터키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대만은 최저시급 계산에 주휴수당을 포함을 한대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비교를 할 거면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이미 10,000원이 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터키하고도 비교를 하길래 제가 터키의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터키는요 그 한 달 최저 월급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터키랑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사실 엄청 높은 거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거는 터키의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얼마고 근데 거기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돈은 얼마고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실지급액이 얼마다라고 딱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얼만데 사업자가 더 내줘야 되는 돈이 얼마고 그래서 결국 사업자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게 다 투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뭐 실제로 사업자가 얼마를 쓰는지 정부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그래서 근로자들이 얼마를 받아가는지 이런 게 전혀 투명하게 나와 있지가 않죠. 제가 앞에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7,530원이면 사업자가 실제로 내고 있는 돈은 시간당 10,000원 정도가 돼요. 이미 올해 2018년 기준으로. 그리고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한 2,000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근로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게 8,000원 정도가 되죠. 일단은 요거 그러니까 법정 최저임금을 얘기하기 전에 요 사업자가 내는 돈이 얼마인지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래서 근로자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요거를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 근로자한테서 가져가는 세금을 뭐좀 줄여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 다 그냥 숨겨놓고 법정 최저시급은 7,530원인데 이거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낮으니까 이거를 빨리 올리자 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만 죽어나는 것 같아요. 터키하고 비교를 할 거면 이렇게 사업자가 내는 돈이 얼마,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 그리고 근로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얼마 이렇게 제대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터키의 이 노동부 홈페이지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거기에 딱 공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외국하고 비교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다 드러내놓고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되고 팩트체크가 되는 거지. 주휴수당 빼고 사업자가 내는 뭐 4대 보험료 빼고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하면 무슨 비교가 됩니까? 아무튼 요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반드시 투명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그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없애는 거에
뭐 반대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거를 뭐 내가 사업자니까 이거 주유상 없애자라고 뭐 주유상 제도를 좀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은 게, 요 주유상이라는 거를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최저시급에 포함해서 최저시급 자체를 확 올려버리면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더 높은 시급을 받게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괜히 뭐 어떤 경우에는 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줘야 되고 이러면은 막 괜히 머리 쓰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최저시급을 확 올려버리면, 주유상 포함해가지고 확 올려버리면 서로 뭐 투명하고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주유상만큼은 반드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천세랑 4대 보험과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월급 계산이나 뭐 원천세나 4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런 공지글이 있는데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급 계산기도 여기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뭐 자유롭게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고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